알로하, 하와이 한인타운과 로컬 소식들입니다. 토요일 노스쇼어에서 열린 수영 대회에 참가한 수영 선수들을 하와이안 몽크 물범이 반갑게 맞이했다고 하와이 뉴스나우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할레이바 비치 파크에서 선셋 비치까지 이어지는 4개의 오픈워터 수영 대회인 노스쇼어 스윙 시리즈에 참가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토요일 대회는 오전 9시에 춘수 리프에서 시작해서 1.6마일 코스를 달려 와이메아 베이에서 끝났습니다. 목격자들은 그날 아침 물속에서 어미와 새끼를 포함해 4마리의 하와이안 몽크 물범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왜 하와이안 물범의 몽크, 이 수도승이란 이름이 붙은 것일까요? 2가지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몽크 물범의 머리 뒤쪽을 보면요, 목과 어깨 주변으로 두툼한 가죽 주름이 잡혀 있습니다. 이 주름진 가죽과 둥글둥글한 머리 모양이 마치 중세시대의 수도승들이 머리에 쓰고 다니던 후드를 뒤집어 쓴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몽크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물범들이 수십, 수백 마리씩 무리를 지어 북적거리며 생활하는 반면 하와이안 몽크 물범은 지독한 도꼬다이를 즐기는 데서 유래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번식기나 새끼를 기를 때를 제외하고는요, 주로 혼자 바다를 누비거나 해변에서 외롭게 누워 휴식을 취합니다. 이처럼 무리를 짓지 않고 평생을 고독하고 조용하게 보내는 모습이 마치 속세를 떠나 홀로 수행하는 수도승을 연상케 해서 이런 이름이 굳어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하와이 원주민들은 이 물범을 일리어홀로이 카우아우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말은 거친 파도 속을 달리는 개라는 뜻으로 물범의 얼굴이 개와 닮은 데서 유래한 아주 직관적이고 친근한 이름이랍니다. 현재 하와이안 몽크 물범은 전 세계에 1,6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아서 심각한 멸종 위기종입니다. 하와이 해변에서 이들을 마주치더라도 수도승의 평온한 휴식을 방해치 않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시고 눈으로만 예뻐해 주시라고 합니다. 하와이 물범 보호팀의 조언입니다. 서프라이더 재단의 2025년 해변 정화 활동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자원봉사자들은 미국 해안선에서 약 34만 파운드에 달하는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수거했습니다. 이는 하와이를 포함한 해안가로 밀려드는 오염의 심각성을 잘 보여줍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프라이더의 전국 네트워크 활동 중 하루 수거량이 가장 많았던 상위 2건의 정화 활동이 카와이 섬에서 진행됐으며 그중 아나홀라 베이, 아나홀라만에서만 3,202파운드의 쓰레기가 수거됐습니다. 또한 오아후 섬에서는 하와이 대학교 마노아 캠퍼스 학생 동아리가 코날로우 폭풍 이후 실시한 정화 활동을 통해 1,132파운드의 쓰레기를 수거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025년 한 해 동안 3만 4천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1,058회의 정화 활동에 참여해서 해변, 공원, 연안 생태계 전역에서 약 80만 5천 개의 쓰레기 품목을 수거했습니다. 수거된 품목 중 플라스틱이 85%를 차지했으며 1년 동안 제거된 플라스틱 조각은 68만 5천 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서프라이더 측은 해류의 순환으로 인해 폐그물과 같은 대형 해양 쓰레기가 카와이 섬 해안으로 밀려들 수 있기 때문에 하와이 지역의 수거 총량이 무게면에서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프라이더 카와이 지부는 섬 해안선에 방치된 그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넷 페트롤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흡연 관련 쓰레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프라이더 측은 정화 활동 중 수거된 전체 품목의 25%가
담배꽁초, 포장재, 플라스틱 라이터, 전자담배 등 흡연 관련 쓰레기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일회용 전자담배와 니코틴 파우치가 새로운 쓰레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매일 수십만 개의 일회용 전자담배가 버려진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서프라이러는 정화 활동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히며 일회용 플라스틱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 및 산업계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비닐봉지 사용 규제 법안이나 포장 주문 고객이 식기류, 양념, 냅킨 등을 별도로 요청할 때만 제공토록 하는 스킵 더 스토프 정책과 같은 조치들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서프라이러는 7월 5일을 연중 가장 쓰레기가 많은 해변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직후인 이날 전국 지부들은 50회 이상의 정화 활동을 통해 약 5만 5천 파운드에 달하는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카와이 섬의 경우 서프라이러 보고서는 2025년 하루 최다 쓰레기 수거 상위 10개 사례에 아나홀라 베이와 누콜리 해양 캠프를 포함시켰으며 특히 누콜리에서는 2,400이 파운드의 쓰레기가 수거됐습니다. 서프라이러 재단은 해안 보호와 플라스틱 오염 감소에 주력하는 전국 단위의 비영리 단체입니다. 좌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월요일 하와이 교육 시스템 강화를 위한 일련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 중 하나는 농구 경기 후 학부모에게 폭행당하는 학교 체육부장의 영상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린 주지사는 13일 법안 서명식에서 모아날로아 고등학교 체육부장 나탈리 이와모토와 함께했습니다. 이와모토 부장은 농구 경기 후 학부모에게 폭행당하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된 바 있습니다. 하와이주 교육부는 해당 학부모 2명 모두 학교 출입을 금지했으며 형사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법률 제234호는 학교 행사, 학교 행정 업무 또는 교육위원회의 활동을 고의적이거나 의도적으로 혹은 무모하게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harassment, 괴롭힘의 범죄로 규정합니다. 또한 교육 종사자나 스포츠 경기 심판 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이들을 괴롭히는 행위를 경범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법은 주 검찰총장이 교육 종사자 및 스포츠 경기 심판에 임시 접근 금지 명령 취득을 지연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호노룰루 공항에서 발생한 차량 탈취 사건의 피해자들은 주 검찰이 이 사건을 충분히 엄중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25세의 게롯 스펜서는 절도 및 차량 무단 점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스펜서가 훔친 차량의 소유주인 로렌스 칭과 로즈 칭 부부는 범행 당시 차 안에 딸이 타고 있었던 만큼 그에게 납치 혐의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로렌스 칭은 그가 딸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데려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현재 사건이 처리되는 방식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로렌스 칭은 딸 아이가 그 사건 이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칭 부부의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하와이 뉴스나우에 성명을 보내서 검찰은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검토해서 어떤 형사 혐의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판단한다며 이 사건의 증거를 토대로 볼 때 혐의가 제기된 행위는 납치나 불법 감금 혐의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호노룰루 경찰국 부국장을 지낸 존 맥카시는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과거 용의자가 납치 혐의로 기소됐던 유사 사건들을 언급하며 유가족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고 하와이 뉴스나우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칭씨 부부는 납치 혐의 적용을 추진하는 것 외에도 딸을 위한 가족 상담 및 개인적 지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스펜서의 보석금은 $50,000로 책정됐으며 그는 목요일에 기소인부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퍼스트 하와이안 은행은 13일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트라이코 은행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두 금융기관의 모기업인 퍼스트 하와이안과 트라이코 뱅크 셰어스는 전액 주식 교환 방식으로 인수를 진행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병으로 퍼스트 하와이안 은행은 약 $340억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게 되며 미국 서부 지역에 본사를 둔 은행 중 6번째로 큰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퍼스트 하와이안 뱅크 경영진은 이번 인수를 통해 미국 본토에서의 입지를 확대하고 현지 고객들에게 포괄적인 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거래는 규제 당국의 승인을 거쳐 연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와이 카이로프랙터들이 주 최대 건강보험회사인 HMSA의 새로운 정책에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일부 병원은 매달 수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으며 심지어 폐업 위기에 처한 곳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HMSA는 지난 4월 카이로프랙터들에게 새로운 치료 심사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병원 관계자들은 정책 변경의 범위와 재정적인 영향이 예상보다 훨씬 컸다고 말합니다. 카이모키에 위치한 17명의 카이로프랙터를 보유한 하와이 최대 규모의 카이로프랙터 병원 중 하나인 터닝 포인트 카이로프랙틱은 HMSA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 후 추적 검진과 같은 진료에 대한 청구가 거부되는 사례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카이로프랙터들은 주지사가 개입해서 의사들에 대한 지불 구조를 변경하려던 HMSA의 별도 계획을 중단시켰을 때 희망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도 누군가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와이 대학교 미식 축구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프로그램의 선수 이름, 이미지, 초상권, NIL 활용을 위한 기금 마련은 최우선 과제입니다. 루비 튜즈데이 하와이의 소유주인 릭 나카시마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미식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힘을 보태주신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의회 회기에서 납세자 자금으로 지원되는 NIL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주 기업 지도자들이 이에 응답했습니다. 지난달 뱅크 오브 하와이, 퍼스트 하와이안 은행, 매트슨 그리고 저명한 기부자인 잭 추이와 월터 도즈는 학교의 NIL 기금에 매년 총 $1,000,000를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와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비경연 훌라 축제인 나훌라 페스티벌이 다음 달 호노룰루에서 다시 열립니다. 제85회 나훌라 페스티벌은 8월 2일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카피에올라니 공원 내 밴드 스탠드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든 연령대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1940년부터 이어져 온 이 축제는 훌라의 예술성과 유산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관람객들은 다양한 라이브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접근성 편의 제공이나 통역을 요청하려면 호노룰루 공원 및 레크레이션국 808-768-300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하와이 원주민 대회가 닐 S. 블레이즈델 센터에서 막을 올립니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하는 이 행사는 하와이 원주민 지도자, 교육자, 문화활동가, 정책 입안자, 지역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화와 자연보호, 예술, 전통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의 주제는 화합, 굳건함, 목표를 향한 전진입니다. 하와이안 카운슬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나메아 하와이 마켓플레이스와 제51회
릴리 우오칼라니 여왕 어린이 훌라 대회 및 축제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주만 공습 이후 오아우 섬의 이 황량한 지역에 급하게 포로 수용시설이 조성됐는데 이곳이 바로 호노 울리울리 억류 수용소입니다. 이곳에 수용됐던 일부 일본계 미국인들은 이곳을 지옥구다니, 즉 지옥의 계곡이라고 불렀습니다. 호노 울리울리 국립사적지의 관리 책임자인 크리스틴 오구라는 일본계 미국인들이 이곳을 지옥의 계곡이라고 부른 데는 지형이 매우 험난하고 깊숙한 계곡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일반 대중은 호노 울리울리 국립사적지로 지정된 이곳을 둘러보는 제한적인 시범 가이드 투어를 통해 당시 억류자들이 겪어야 했던 지옥 같은 경험을 처음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구라 관리소장은 이곳에 수용됐던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실제로 걸었던 역사적인 옛 길을 직접 걸어볼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용소가 폐쇄된 후 1946년 군 당국이 모든 시설을 철거했기 때문에 원래의 건물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식당의 콘크리트 바닥 기초와 같은 원형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곳은 면회 시간에 가족들이 어머니, 아버지와 재회할 수 있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수용소는 1943년에 문을 열었으며 하와이 제도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오랫동안 운영된 수용 시설이었습니다. 수용 인원이 가장 많았을 때 호노 울리울리에는 이탈리아, 대만, 한국, 필리핀 출신의 전쟁포로 4,000명 이상이 수용됐으며 일본계 미국인 수용자 집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일본계 미국인 2세인 오구라 관리소장에게 이곳의 역사는 개인적으로도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일본계 미국인 1세인 부모님을 둔 2세로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제가 한 세대 일찍 태어났다면 저와 제 어머니가 그 당사자가 되었을 수도 있었겠구나 하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곳의 역사를 보존하고 후대에 전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호노 울리울리 국립사적지의 투어가 7월 18일에 시작되는 가운데 모든 투어 일정이 이미 매진되고 수백 명의 대기자가 발생하는 등 폭발적인 수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25분 만에 예약이 마감됐고요. 현재 대기자만 1,700명이 넘습니다. 공원 측은 내년에는 더 많은 투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투어 수용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사의 시작점에서 복음 통일의 꿈을 품다. 2026 하와이 비전 출입이 하와이 글로벌 복음방송의 협력으로 개최됩니다. 8월 2일 주일 예배 시간에 오아우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서 탈북자 출신의 사역자들의 간증과 비전 나눔이 있게 됩니다. 최승혁 전도사 하와이 비전교회 오전 11시 30분 예배, 지영의 전도사 아시아 선교 침례교회 오전 11시 예배, 강철호 목사 새누리 침례교회 오전 11시, 하와이 중앙교회 일부 오전 7시 30분 이주아 전도사, 2부 오전 9시 30분 김권능 목사, 에덴교회 일부 오전 8시 30분 임서연 전도사, 2부 오전 11시 이신애 전도사, 배영호 전도사 행복한 교회 오전 11시 예배, 임현수 목사 로뎀교회 오후 2시 예배, 송바울 전도사 와이키키 침례교회 오후 1시 예배, 임현수 목사
아이에아 은혜교회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 4시 이후에는 연합집회가 열립니다.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참가자들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세워지도록 만나는 교회와 사람들에게 비전이 전달되도록 여정 전체가 은혜롭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 통일의 비전을 함께 꿈꾸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문의 전화는 808-847-0880입니다. 하와이 한인타운과 로컬 소식들이었습니다. 마할로.